가 되고 있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인데요. 청담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방화대교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월드컵대교에서 방화대교 쪽으로 15분 정도 걸립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정체고요.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대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경제, 민생, 부동산,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잘 안 나와요.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 정책도 잘 안 나오고, 네. 계속 고발사주하고 대장동만 나옵니다. 자, 경제를 잘한다. 경제를 무기로 정치 세력을 교체하겠다. 그리고 완전한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출마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런데 안 보이세요? 잠수작전 펴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지금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네. 온통 그런 네거티브, 네. 혼탁한 이런 얘기만 있어가지고 저처럼 정책 비전 얘기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덜 하시네요. 그러니까 서운하시겠네요. 좀 서운합니다. 네. 자, 창당을 준비하신다고요? 네. 어떤 당을 만드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이제 창당 준비위원회를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고요. 네. 저희는 기존의 강관 양당 구조를 깨는 네. 새로운 당을 좀 만들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로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수많은 농민, 어민, 청년, 소상공인 이런 분들 쭉 만나면서 네.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시는 그런 모습을 인해서 이제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강고한 양당 구조로부터 오는 그 하향식 의사결정의 구조를 좀 깨보는 그런 당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민주당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민주당으로 지금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민주당, 문재인 정부 우선 잘한 점은 뭡니까?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네.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장어 꼽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코로나 방역은 잘했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 네. 것이죠. 코로나 방역에서 초기에 성공한 것들. 네. 또 경제도 초반에 지금 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닙니까? 제가 경제는 제가 1년 6개월 이제 부총리를 했습니다만 네. 그때 이제 국민소득 3만 불 달성을 했고 네. 성장률 3% 달성했고 대외 변수도 많이 관리를 했습니다만 네.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도 사실은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악재와 또 실책도 있었죠. 네네. 네. 네. 김동연은 잘했는데 홍남기는 부족했습니까? 제가 1년 6개월 하면서 네. 청와대와 많은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네. 급격한 인상이죠. 네, 저는 네. 최저임금 인상은 찬성하는 사람이니까요. 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대책, 또 일부 조세 정책, 네. 또 제가 주장했던 것을 또 안 받은 거는 혁신 성장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대립이 있었고 아마 제가 한 대로 했더라면 경제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더 문제죠. 더 문제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번 정부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같이 일하는 분들이나 민주당 분들에게 했던 말이 네.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진보의 가치를 해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소위 보수 야당은 네. 보수도 아니죠. 네. 보수의 진정한 가치도 모르는 그런 문제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양당이다. 아주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서 네. 이분들로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네.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3의 길을 걷고 있는 정의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는데 이 다른 당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3세력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2002년도에 정몽준 네. 후보께서 나오셨고 네. 2012년도에 안철수 후보가 네. 나왔습니다. 10년 전입니다. 딱 네. 10년 됐습니다. 지금
제3세력이 저는 실패한 이유를 두 가지로 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 판을 바꾸는 큰 그림을 못 그렸어요. 예. 그저 나온 분들이 대통령 되는 데만 신경을 쓸 뿐이지 네. 세력 교체나 판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한 비전과 또 정책이 없었다는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네. 두 번째는 그러면서 기존 정대하는 방법 뭘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아, 네. 예컨대 뭐 하향식 공천이라든지 청년 여성 장애인 그저 병풍식으로 들러리 세운 거라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문제를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새롭게 창당을 결심했습니다. 분석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기존 정치 지형을 흔들지 못하고 좀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동연이 하면 다릅니까?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것을 추구했지만 네. 기존 방법을 따랐던 것을 좀 바꾸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부총리 그만두고 2년 7개월 동안 만났던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네. 들은 목소리 네. 또 그분들의 잠재력 네.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 지금의 정치권이나 정치인 수준보다는 최소한 훨씬 높습니다. 네. 이런 분들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와 네. 힘을 모아서 네.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보려고 합니다. 김진우님이 김동연 전 부총리 백팩의 열정, 정열 참 멋있습니다 얘기하고 스티그마 나인님께서는 대선에 도전하는 모습 지지합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니에요? 물어봅니다.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해 주신 분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하긴 하는데 네. 앞으로 한 5개월 조금 안 되게 남아 있고 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권에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비호감도 1위 또 비도덕성 1위 후보들이 지금 그 선두주자로 뛰고 있거든요. 네. 이 어항 속에 촌탁한 물로 그 흙탕물이 나가지고 안에 고기가 안 보입니다. 네. 이 흙탕물을 거치면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고기의 참 모습들 보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5개월 뭐 짧지 않다. 절대 뭐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대권에 도전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김동연 후보가 꿈꾸는 나라 어떤 성격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의 그 정치판으로는 네.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의 경제. 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걱정입니다. 네, 걱정이죠. 네. 이런 걱정.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치권의 많은 지도자들이나 소위 정치 엘리트들이 네.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이 판을 보고선 이 꼴을 보고선 네. 제가 나왔습니다. 네. 바꿔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기회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국민들에게 돈 놔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부족한 기회를 많이 만들고 고른 기회를 평평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회의 강물이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그리고 이와 같은 기회의 강물을 기득권이랑 댐이 가두고 있어요. 네. 그 기득권의 댐을 허물고 싶습니다. 네. 7688님께서 김동연 후보님 현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유와 부동산 정책 후보님이라면 어떻게 잡을 건지 궁금합니다. 물어봅니다. 예, 지금 부동산 대책은 이제까지 그 가장 실패한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네.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의 이념화가 근본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공급 대책에 있어서는 시차를 단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많은 후보들이 100만 호, 200만 보 짓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대부분이 거짓말일 겁니다. 그렇게 질 수 있는 상황이나 네. 자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특별한 방법을 써서 시차를 줄일지를 예. 저는 강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부동산 불로소득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이 집안은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예. 그다음에 규제 투기 억제에 있어서도 네. 그 집 소유 그 개수에 따라서 네. 확실히 차별화된 금융 세제 정책을 펴서 부동산을 잡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셈법은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시대를 교체하겠다. 그리고 확실한 경제 공약으로 정치권에 바람을 불어넣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제가 김동연 후보의 정책을 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죠.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왜 만나셨어요? 가끔 만납니다. 가끔 만나세요? 예, 만난 지 제법 오래되셨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저하고 그동안에 만나서는 네. 뭐 정치 얘기보다는 사실 경제나 뭐 정책 얘기. 예, 그렇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이 국가 경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정치 얘기를 하죠. 가끔 뵙고는 제가 의견도 구하고 네. 또 조언도 구하고 네. 또 서로 이 같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가끔 뵙니다. 아니 김동연하고 토론하고 근데 왜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그러신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지지한다는 말씀은 저한테는 안 하셨는데 네. 제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네. 그 내년 지도자 덕목 네. 얘기하면서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바깥에서는 왜 다른 말을 하시죠? 자, 윤석열 후보도 나라가 걱정된다면서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이분이 걱정하는 나라 걱정하고 김동연의 나라 걱정은 아예 다르죠?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분의 나라 걱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일한 구호가 지금 정권 교체. 네. 또는 뭐 반문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저런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국가의 지도자로 나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국가의 지도자는 국가가 나갈 비전, 네. 어떤 내용으로 할지 네.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윤 후보 같은 경우는 평생을 수사를 하면서 과거를 캐는 분입니다. 네네. 미래에 대한 일을 해보신 분이 아니죠. 네. 또 권력기관 장을 하면서 임기전에 나와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국가의 비전을 얘기하시는 분이 청약통장도 모르고 네. 또 지금 여러 가지 뭐 손바닥에 쓴 글씨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도덕성이나 고위 공직자로서의 어떤 가져들 그 덕목이나 네. 또는 품성 면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자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줄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정책을 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아주 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기엔 놀랍습니다. 그 추진력도 그렇고 네. 맷집도 그렇고. 네. 근데 어떻게 저 대장동에서 저렇게 맷집에 버티시는지 정말 놀랍기 짝이 없고요. 정말 국민 앞에 그 부동산 불로서도 네. 또 이 기득권 카르텔로 인해서 만들어진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네. 그 밝혀야 되고 네. 수사해서 밝혀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런 것들이 선결된 뒤에 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국민들을 불안해하게 하고 또 이번에 대장동만 보더라도 네. 서로 간에 프레임식이 논쟁하면서 네.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 만들기에만 지금 혈안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이재명 네. 후보께서 네. 사건의 내용을 명목백백하게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고 네. 그러면서 대권의 그 정국은 네. 비전과 정책으로 가게끔 만들어내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장동 결과에 대해서 좀 책임질 거는 있고 사람을 잘못 쓴 거는 사과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에서 크게 잘못한 게 보입니까? 아직은 사실 규명이 안 돼 있지만 예. 여러 가지 그 설계 단계에서부터 네. 그다음에 그 의사결정의 그 불투명성 등등 봤을 적에 그 당시에 이 시정을 책임졌던 책임자로서 네. 분명히 책임질 문제가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른 네.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1521님께서 당명 공모 시기를 놓쳤습니다. 며칠을 두고 고민했는데 동행과 연대라고 만들었는데 성함에서 착안했습니다. 동행과 연대. 동연. 네. 이거 좋은데요. 그러네요. 진정 응원합니다. 창당 축하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당명 정해졌습니까? 아직 못 정했는데 지금 주신 것도 후보에 넣고 같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감사합니다. 박인환님께서 정치적 안정 없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경제에서 문제 생기는 것의 첫 네. 단추는 정치가 풀어야 됩니다. 네. 우리 정치가 그동안에 잘못된 정치가 네. 제대로 된 경제 정책도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제하면 경제 관련화, 네. 경제학자가 푸는 문제를 생각하는데 네. 이 경제 정책의 의사결정은 정치판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판에서부터 문제를 풀지 않으면 예. 경제가 풀리지 않고 그것이 제가 출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김동연 참 좋은데 정책도 좋고 경제에 대한 확고한 의식 좋은데 왜 안 뜹니까? 우선은 지금 그 대선 전국판이 네. 아까 말씀을 우리 주 앵커씨도 하셨지만은 대장동을 비롯한 이런 블랙홀들.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구조적으로 강고한 양당 구조가 워낙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타까워요.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도 네. 옛날 정치인만 보는 일종에는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 네. 또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네. 관심이 덜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네.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네. 아까 어항 속의 흙탕물이 조금 깨끗해지면은 네. 누가 국가를 위해서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7617님께서 안철수 대표와 연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물어봅니다. 따로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로 또 같이? 네, 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해오셨던 것, 제3세력에 있는 분들이 해왔던 것 중에 제가 실패한 이유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따로고요. 네. 같이는 이와 같은 양당 구조를 깨는 문제나 네. 또는 제가 얘기하는 기득권 공화국을 깨서 기회 공화국으로 가자고 하는 모토에 함께 찬성을 한다면은 네. 그 어느 누구도 네.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또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을 딱 놓고 봤을 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국민의힘이 안 나가셨어요? 그렇게 그쪽에서 러브콜을 그렇게 보냈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두 군데서 다 강력한 제의를 받았습니다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양당 구조로 들어가서는 그걸 깰 수 없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붕어빵 틀에 새로운 밀가루 반죽 넣는다고 붕어빵 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 붕어빵 틀에 제가 들어가기 싫어서 네. 새로운 틀을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4723님께서 김동연님 응원합니다. 말 말고 행동으로도 응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왜 김동연이어야 하는지 김동연이어야 하는 이유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기득권의 뚝을 허물어서 네. 기회가 강물처럼 넘치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저는 공감 능력이 있고요. 네. 저는 청계천 무화과 판자집 출신입니다. 어려운 사람 속에서 밥을 굶고 살았었고 그런 공감을 가지고 네. 쭉 공직생활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오랜 공직생활 대학 총장하면서 실천하고 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전입니다. 비전 2030부터 시작을 해서 한시도 대한민국 비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공감 능력 또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기회가 넘치는 나라, 기회가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같이 좀 관심 갖고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609님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그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깨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 기득권들, 정치권의 기득권, 네. 대통령의 기득권, 국회의원의 기득권, 네. 권력기관의 기득권, 그다음에 재벌의 기득권을 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4님 요즘 정치 보면요 머리 아파오는데요. 그래도 정치하면 기분 좋은 정치인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3의 길을 걷겠다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